화학쌤이 아까 각 운동량 나중에 물리에서 배운다는데. 대학 문제에서 돼요. 아 이렇게 뭐야 할까? 그걸 좀 있으면 우리 배운다고 바뀌었어요. 원래 대학 문제 하니까 인천과학부 가면은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배우고 쉽게 알려줄 수 없어요. 부산과학부 가면은 2학년 1학기 때 배우고 기말고사는 영재학교 가면은 1학년 2학기 때 배우고 선생님 근데 왜 영자수만 3학년 때 못 배워요? 영재고 과학고 같은 건 일반고랑 그게 달라요? 배우는 그게 달라야 진도가 둘러싸일걸? 똑같으면 진도가 줄어가는 게 아니고 영재학교는 전혀 다른 거 깊은 배우고 거지 진도가. 이거는 진도 빠른 거 배우다가 빠르게 배우다가 다른 거 배우고 선생님 근데요 그러면 영재고 가면 3학년 때 못 배워요? 3학년 때요? 대학교 배우고. 물리 같은 경우에는 대학 물리학 한번 리뷰 다시 하고 2학년 때 끝났어요. 복습을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충격량까지 이야기했지요. 자, 한번 네? 충격량이야. 충격량의 정의까지 했어요. 자, 운동량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운동하는 정도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를 얘기하는데 자, 어떤 물체가 표면상에서 질량에 있는 물체가 속도 V로 운동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 그냥 표면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MV 자, MV다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자, 단위는 어떤 단위 쓸 수 있지? 킬로그램, 세크라는 단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자, 충격량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충격량은 물체가 충격을 받은 정도를 의미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가연이를 뗍니다. 1이라는 세기로 때렸을 때와 100이라는 세기로 때렸을 때 충격 단위 어느 경우가 더 클까? 1 맞춰봐야지 알지요? 그래서 실험의 중요성을 자, 가연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방문과학 첫 실제 시험 방금 이게 1이었어요. 현재 100은? 이게 100인 거죠. 어떤 게 충격이 커? 이게 더 특별한 장풍. 고추도 고추를 잡아서 키 같은 거 달라서 다른 데를 맞았으니까 질량이 다르잖아요. 나도 맞은 건 질량이 필요 없어. 그래요? 선생님 손 그래서 안 댔었는데. 크게 크게 영상 쓸 뺄 테니까 소중이를 소중히 때리라고? 거기는 50 질량은 상관없어요. 충격량 거기는 충격량 쉽게 쉽게 맞았어 근데 이걸 상기하라고 곱하기 4 때리죠. 이게 그러면요. 선생님도 선생님이 아니야. 선생님 손등한테 쌀 때리는 거랑 을 때리는 거랑 충격량이 똑같아요? 선생님이 다르잖아요. 며칠 전에 유튜브에 뜨는 것 중에 중국 가짜 무술가든 그 막 거기 쳐 근데 소리가 중이래. 고추 막 사정없이 막 때리는데 수련한다면서 그렇게 처음 들어. 왜 그래요 근데? 튼튼한 고추를 간지 아니 고추 없애기 위해서. 고추 없앴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없애고. 중국 무술 뭐라고요? 가짜 무술. 하면서 막 그 제자리에 스스로하고 때리고 어떤 걸 있었어. 한다는데 진짜 뭐라고 생각해 나와? 아니 몰라 나 그냥 실제로 짤을 봤어 거기 격투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 네. UFC 같은 거 그거 하는 사람하고 이제 대결을 하는 거야. 네. 근데 프로는 막 이능하죠. 말도 안 되는 막 짓을 한단 말이야. 응? 저기 여기 있는데 이렇게 왜 하냐 그랬지. 미친 거지 그게. 근데 그리고 그게 뭐예요? 길을 보는 거예요? 기도 보기 뭐 준비 동작 혼잡다가 뒤지게 맞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뭘 하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전 세계 무술 중에 상당히 많은 무술들이 무용지물인데 태권도는 무용? 엄청나게 강한 무술 중에 하나야. 검도. 실제로 UFC에서 배차기 기술도 있잖아. 거의 거의 했어요. 다 태권도 기술이야. 대껴온 거예요. 백교도 아니? 태권도도 걔들이 어려워요. 백교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태권도도 근데요. 어렵네. 그러면 그 뭐냐 기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없겠지. 생명쌤이 있다 하셨잖아 선생님 얘기 안 했니? 네. 무기무연 기라는 걸 일종의 에너지로 설명하거든.
기를요? 많이 산기할 때. 에너지 화학의 에너지 차가움을 설명하는 느껴진다. 선생님이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 계셔. 이제 정년 퇴직하셨는데 이 교수님이 옛날에 선생님 대학원 졸업할 때쯤에 갑자기 연구실에다가 피라미드 같은 걸 막 만들어 놓고 계신 거야. 교수님 뭐 하시려고 그랬더니 이제 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기라는 게 보이지 않는 형상이기 때문에 수식화시키기가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한번 실험해보려고 가져오셨대.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이제 까먹었어. 몇 년이 지났어. 갑자기 교수님과 막 얘기하다가 궁금해진 거야. 교수님 그때 피라미드 갖다 놓고 기에 대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계산할 수 없어서 포기했어. 뭐 계산할 수가 없어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없잖아. 근데 현상이 있어요? 귀로 생기는 뭐가? 귀로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눈치. 미스테리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귀를 모여 길 보기 뭘 모아? 태권도나 그런 데 있잖아요. 처음에 태권도에서 길을 모아? 기합. 길을 모으진 않아. 실제로 기합하면 더 세져요. 기합하면 실제로 더 세져요. 힘을 주니까 더 세지. 이거 있다는데 준비한 데 있잖아요. 나 느꼈어. 이거 귀 모으는 거래요. 승호는 느꼈어. 와, 야, 얘 너무 두네. 자, 어쩌면 검도 꽤 쓸만한데. 충격량이라는 것은 막대기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막대기로 때리면 특수폭행이 된단 말이야. 오, 특수 폭행. 자, 사실 주먹을 치면 일반 폭행이. 스페셜 어택! 자, 그래서 바이올린은 주먹을 이렇게 친다. 선생님 주먹. 쌤 봐봐요 쌤. 주먹 원래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일자고요. 근데 전 쥐면 이게 이렇게 삐어요. 손이 왜 그래요? 나중에 칠 때 부러져. 틀리는 거 아니야? 주먹 선 얘기를 하지 마. 선생님 우리 주먹에다가 누가 이렇게 해?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엄지 거야. 부러진다고요. 그러면 얘는 힘의 크기를 보면 또 바이올린 한번 툭 치고 떠났어요. 하루 종일 때렸어요. 충격 어느 경우가 더 크게 받을까? 하루 종일 맞은 경우가 충격을 더 많이 받는 다 T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아이가 무슨 뜻이에요? I는 임펄스라는 영어가 아니야. 임펄스라고 해서 넓이 안에 충격량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단위가 어떤 단위를 쓰지? 뉴턴 미터라는 단위야. 미안해. 뉴턴 세크라는 단위야. 자, 그런데 얘는 뉴턴이라는 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지. 그러면 이 세크야. 그랬더니 운동량이랑 똑같네. 미터 퍼 세크. 운동량이 똑같으면 한번 수상하게 생각해야 돼. 서로 연관 있는 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거야. 그래서 오늘 수업 중반부에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기로 하지.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운동량은 시간에 관계가 없어요. 속력이 아니. 그래서 자 FT 그래프에서 자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만약에 F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해볼게. 자 F가 일정하면 F 일정할 때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있다. 시간에 대해서 힘 그래프를 살펴보면 자 어떤 관계를 갖는다고? 일정한 관계를 갖겠지, 그치? 이 힘을 뭐라고? F 라고 할 때 이게 바로 시간대가 되어버릴 거고 이 그래프 안의 넓이는 뭐가 돼버리지? SFT. FT. FT니까 뭐가 될까? 충격량. 그렇지. 그러니까 F 곱하기 T가 되니까 충격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대. 자, 근데 실제로 힘이 일정한 경우는 거의 없다. 힘이 작용할 때 힘이 변하는 슬쩍 힘이 곡선으로 가지 않다. 곡선으로 해주세요. 적선이 나. 곡선 그릴 거야. 오. 예를 들어서 힘이 2분 자 이런 식으로 2분 아니야? 나가고 2분은 변화가. 자 이때 이 그래프 안에 넓이도 뭘 의미해줘? FT. 충격량을 의미해준다. 임펄스. 이게 충격량이라고 해. 임펄스야.
근데 이거는 구하기가 어렵지, 그치?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이 위치에서 얘를 잘라. 또 잘라. 도서공부다각형? 어? 도서공부다각형. 자, 이런 식으로 잘라서 저 곡선을 이 극한으로 면적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자수하는 거죠. 뭔가 히스토그램을 도서공부다각형으로 바꿔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 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게 도서공부다. 그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마스크의 입장에서. 넓이는 이렇게 얘기할게. 자, 얘는 이 순간에 델타 i라고 할게. 네. i에 헷갈리니까 j라고 쓸까? 처음자를 j라고 썼어. 이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니? fj 곱하기 델타 tj라고 쓸 수 있겠지. 맞아요? 자, 여기에 높이가 fi고요. 이 변의 길이가 얼마나 돼? 델타 tj가 돼요. j라고 쓰기로 했지? 네. 이렇게 나타났어. 그럼 사각형의 넓이가 fj 곱하기 델타 tj가 돼버린 거지. 이 녀석들을 다 합쳐나가는 거야. 그게 바로 충격량이다. 하지만 이건 근사값이지. 네. 얘는 f1 델타 t1 더하기 f2 델타 t2 더하기 정리 못해요? fn 델타 tn이라고 쓸 수 있겠지. 얘네들을 합공식을 위해서 정리해주면은 시그마 fj 곱하기 델타 tj라고 해. 여기서 j는 1부터 n까지가 되겠지. 그럼 이 면적이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이렇게 면적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구조법이라고 해. 구분구조법이라고 해. 그냥 대충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너네 자율동활 활동 같은 거 하고 해야 되잖아, 그렇지? 갖고 가려면은 세 개의 수학 주제, 세 개의 과학 주제가 필요해. 아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활동하거나 동아리 활동하거나 할 때 아니면 영재원 수업 듣는 사람이 있니? 영재원은 하는 활동 같은 거를 다 모아갖고 파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프린트물을 갖고 있어갖고 포트폴리오 만들어놔. 다 버렸는데. 친구 거 뺏어. 괜찮아요. 2학년 때 또 한대요 이제. 1학년 때 끝 아니에요. 아 근데 좋은 주제 아깝잖아. 그래갖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 기록을 해놔야지 나중에 과거 자소서 쓸 때 굉장히 유리해. 하지도 않은 걸 하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겠지. 한번 했으니까 내가 이거는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묘조감 선생님들 박건혜 영재학교 묘조감 선생님들이 이 활동이 어떤 건지 라고 물었을 때 그거를 능숙하게 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겠지. 오케이? 꼭 활동한 거는 좋아. 근데 만약에 하다가 수학 주제가 없네. 되게 재밌어. 이 구분구조법이라는 방법으로 곡선의 높이를 구할 수 있거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대표적인 게 심슨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 심슨선? 심프슨의 공식이라고 하거든. 그 심프슨의 공식 하면 구분구조법으로 면적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면적을 계산해 줄 수 있어. 그리고 이런 비슷한 근사들이 몇 가지 있거든. 그거 비교하는 거야. 구분구조법, 심슨 공식 또 누구 했을 때 나타나는 면적의 변화를 비교하는 거야. 면적이 어떤 게 더 정확한가. 실제 값은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실제 값에 얼마큼 가까운지. 컴퓨터 쪽 좀 만지면 프로그램 C 같은 거 짤 줄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유리하게 C를 이용해서 짰다 라고 하면 우와. 그럼 돈 선생님이 야 너 대단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C 때려쳤는데 힘들어서. 근데 C 타이슨은 C 때려쳤는데 진짜. 어떤 함수를 주고 함수에 대해서 특별한 함수를 주고 합을 구하는 거는 쉬운 방법이거든. 네. 그래서 다시 해볼 만해. 타이슨은 파이썬 어려 쉬워. 파이썬 선생님이 타이슨 쉽죠. 너무 쉽다. 파이썬은 한 번도 만져보지 C하고보다 않았어. 훨씬 쉽지. 혼자 독학했는데 어렵던데. C 파이썬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파이썬에 아마 적분 그 라이브러리가 있을 거야. 그럼 파이썬에 적분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보는 것도 재밌어. 그런 거 제가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앱 만들 때 쓰는 제일
쉬워 그게. 수업 계산 프로그램 같은 거는 뭐가 있냐면 계산기. 매스메티카라는 게 있어. 네? 매스메티카. 매스매틱. 매스메티카라는 게 그냥 너무 있는데 이름을 많이 따지. 매스메티카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안 사도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어. 난 늘어 됐어. 참고 어려운 산수는 여기에 맡기면 그래프까지 다 그려줘. 나이스. 저거 이건 적어놔야지. 아 이건 적어놔야 돼. 알파. 알파가 왜? 아 쎄. 아 이런 거 있어요. 아 그 알파가 아니구나. 컴이야. 알파 기호를 쓰는 줄 알았네. www.울프랑 알파.com에 가시면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좀 불편하게 할 거야. 울프롬. 어? 블루퍼요 잘돼 있어요. 울프랑이 네, 울프롬 할 때 A예요. 울프. 울프. 울프랑 람. A예요. H. RAM. 울프랑 램. 울프램. 근데 얘 사용하는 문법이 있어 또. 문법이 있는데 혹시 아래 한글 문서 수식 편집 기능에서 치는 인서트. 거 알아? 인서트요. 갖다 끌어다 안 쓰고 내가 직접 치는 거? 그 방법을 이용하면은 계산이 되죠. 예를 들어서 나누기 같은 거, 나누기 슬래시 되는구나 얘. 웬만하면 그냥 대충 그 영상기호 쓰면 다 풀어줘. 근데 그러면 적분까지 다 해줍니다. 적분 기호는 어떻게 써요? 적분기고 INT라고 써요. 오. 아 인티저. 아하. 인티저. 시할 때 많이 봤어 나 저거. 인트 함수. 울프랑 누가 뭐야? 있어 인트 함수. 너는 그냥 그 니네 반에 그거 모르잖아. 자, 나는 대체가 있어. 그러면 얘는 여기에 남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에 오차를 갖겠지. 그게 미분. 이 오차를 갖게 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줍니까? 다시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자, 쟤를 오차를 적게 하려면 엄청나게 작게 쪼개면 되겠지. 리미티드. 델타 TJ를 0으로 보내주는 거야. 매우 작게 했을 때 시그마 이분 J는 1부터 N까지 자 FJ 델타 TJ라고 써요. 그럼 그냥 합. 이거를 습관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게 되거든. 이걸 습관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수학에서 얘를 한대 기호를 써서 이렇게 써줘요. 이게 적분 기호야. 이럴 때는 인티그럴이라고 해요. 인티그럴. 인티저였어. 지금은 몰라도 상관없어. 인티그럴이라고 하고 이걸 적분 기호라고 써. 수학에서 보면 적분 기호야. 얘는 어디부터? t가 1인 위치부터 얘를 t1이라고 해. 이것은 뭐가 돼? 0이 되겠지. t1에서 t2까지 표점을 t2라고 하고 그냥 이것은 t가 되겠지. 네. 자 얘는 f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델타는 d로 바꿨어요. 저는 뭐가 왜? 돼? dt가 되는 F 곱하기 T예요? 아니 그냥 F라는 함수를 t에 대해서 접근하라는 뜻이야. 선생님 그게 뭐예요? 때려쳐. 아. 저거 있어요. 조선도 되게 나중에. 지금은 안 되는 거야. 아. 그냥 기호만 한번 보여준 혼자 거야. 저거는. 오케이? 기호만 한번 보여줬어. 나중에는 써야 해. 나중에 써야 해. 그래서 2학년 선배들도 잘하는 분들은 한번 다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줬어.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이 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FD 그래프 아래 넓이가 뭐라고? FD 그래프 아래 넓이가 네? 충격량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수학에서 접근을 한다는 것은 그 함수와 x축 사이에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는 게 접근이라고 하면 되겠다. 오케이? 네. 자, 기준축과 어떤 그래프에 대해서 아래 넓이 계산하는 게 접근이다. 조드문부터 막형. 어? 그 중1학년 이야기 마지막 거는 통계에서 이렇게 그 줄기 있잖아요. 알아요? 계급에 대해서 그거 미분으로도 했어. 뭔가 우리 반 T 그래서 150 이상 160 미만 그래서 보수를 이렇게 점 찍어서 말추 이렇게 나타낸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조성수 나학형이라고 이렇게 저렇게 비슷하게 있어요. 그래? 근데 저거 미분으로도 되죠.
곡선을 끊임없이 확대하면 직선이 됩니다. 이분이 곡선이 많다. 자꾸 창의적인 사고를 늘려가. 자 그러면 운동량 그리고 충격량의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서 이걸 보기로 합니다. 어떤 물체가 있었어? 질량이 m의 물체야. 이 물체는 지금 속도가 얼마로 오고 있었어? v 제로라는 속도로 오고 있어. 자, 이 물체를 운동 방향에 대해서 F라는 힘을 줘서 물체를 델타 t 동안 운동을 시켰다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 물체는 일정한 힘을 받았으니까 무슨 운동을 할까? 등가속도 가속도 운동을 하겠지. 가속도 자,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돼서 처음보다 늘어나는 빨라졌겠지? 네. V 자, 얘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m분의 f라고 쓸 수 있죠. 맞아요? m분의 f라고 쓸 수 있었어요. 자,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5가지 공식이 있다. 그 얘기해봐. 저거 하나 저희 다 올렸어요. 보면 아는데 보면 아는데 다 올렸어요. 다시 얘기해볼까? 보면 아는데. 그 얘기해볼까? 알아요. S는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잠시만 V 0 아니야 그냥 2분의 1 X고 해야죠. 자꾸 이런 소중. 아니야 그거는 승용이 처음 연결되잖아. 얘는 안 때렸어. 때렸어요? 모았어? 아 뭐야? 뭐야, 끝났는데 여기 지호. F는 2분의 1 AT 제곱인데 말하려고 때리세요. 때렸어. 빨리 했어요 지금. 얘기해봐. V0 맞아. 뭐지? 얘가 저 괴롭혔어요. 앞에 보고. 얘가 먼저 때렸어요. 운동화. 완전 때렸어. 운동화 흘러졌잖아. 원래 계속 풀어줘요. 자, V는 V 제로 플러스 AT S는 2분의 1 AT 제곱. V0 T 플러스 2분의 1 AT. 맞아. 딴 거죠. 자,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S는 2분의 V0 플러스 VT. S는 VT 마이너스 2분의 1 AT 제곱. 그 말은 다음에 또 물어봐. 모르면 너네 진짜 엑스칼리버 갖다 때린다. 그럼 선생님 아수왕이에요? 부분에 가서 엑스칼리버 있는 거 몰라? 킹아 어디에요? 학원에 이름 뭐예요? 원장실에 있잖아. 진짜요? 엑스칼리버. 못 봤어?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얘 아니지. 권율이라는 게 첫 있어서 번째. 착각하면 좀 믿을 거 같은 것은 V는 V 제로 플러스 A 곱하기 T에서는 델타 T라고 쓰죠. 분명 T 플러스. 자, 양면을 M으로 곱해보시죠. 양면을 M으로 곱하면 안에는 MV라는 값은 MV MVP. 제로 플러스 MA 곱하기 델타 T가 되죠. 오, 네. 따라서 얘는 MV 마이너스 MV 제로라는 값이 MA 델타 T라고 쓸 수 있잖아. 네. 이거는 뭐야? F. 힘이 되겠지. 근데 왜 저번에 힘 했어요? 곱하기 델타 T면 뭐가 돼? 곱하기 그 FT 충격량이 되고 네, 얘는 충격량 다른 거. M2 곱하기 델타 T가 돼버렸죠. 네. 이것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야. T.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지. 아, 단위가 같았던 이유가 그거구나. 변화량이어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바로 충격량과 같다는 것이야.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었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충격력이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 충격력은 그냥 힘이야. 힘이야. 자, 얘는 매우
운동량의 변화를 운동량의 변화를 이용하여 충격량 자,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보면 뭔가 운동률 그런 운동 변화율 힘을 주는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도 안 맞아. 자, 첫 번째 알았어요 시간 이거를 충격력이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무슨 얘기야? 충격률 아니에요? 자, 저기서 살펴보니까 F 곱하기 델타 T라는 값인데 델타 T라고 그랬지? 네. 얘는 추정하기가 어려워. 근데 자, 얘 운동량의 변화된 시간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운동량 변화는 측정 가능한지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네. 따라서 F는 뭐라고 써? 델타 T분의 델타 P라고 쓰는 힘을 충격력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이거를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충격력 관계를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경우에 따라 충격력을 크게 할 필요로 할 때가 있고 충격력을 작게 만들어줘야 될 때가 있고 네. 또 자, 운동량의 변화를 크게 해줘야 될 때도 있어. 자,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요즘 온 세계 전쟁 분위기가 불고 있지. 네. 그 때문에 무기 대대로 관심이 되게 커졌지. 천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세계 최대 무기가 있어. 세계 최고의 무기 중에 총 K K9 자주포지. 근데 K9 A2라는 자주포를 아, 새로 만들었어. 거기에다 사정거리가 엄청나게 길어져. 내가 좀 밀덕이야 얘들아. 밀당으로 밀리터리하고 내가 좀 밀덕이야 얘들아. 떡은 떡볶이인데 맛있죠. 자, 그래서 떡볶이였어. 네, 제가 좀 밀덕이긴 해. 즉석이니 아니면 판에다 안 거니? 자, 두께야 돼요. 그래서 내일 동천 가서 즉석 떡볶이 먹고 맛있겠다. 신당국이 맛있긴 맛있어. 제 수요일인데 쉬어요? 술 한번 먹자. 수요일날 하원 쉬잖아. 학원이 쉬어요? 소감 해주세요. 만지지 마 돌아오시잖아. 자, 중에 얘들아, 다혜나 네? 앞에 똑바로 보고 네. 똑바로 앉아.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살펴볼게. F가 일정해. 시간계를 보자. F가 일정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에 비례합니까? T. T에 비례한다라고 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냐. 자, 권총과 비례 아니에요? 클럽. 비례구나. 권총보다 장총이나 소총이 장총이나 긴총, 장총이나 춤추는 작은 거예요? 대리가 아니야? 또 머리가 자, 살펴봤더니 이렇게 나타내는 수가 있지. 자, 여기 권총이 있어. 우와. 방아쇠가. 자, 권총은요. 권총은 이 안에 총알 뒤쪽에 화약이 있지. 네. 화약을 폭발시킵니다. 폭발시켜서 나타나는 가스압으로 얘를 밀어주는 거야. 자, 이때 총알은 이곳부터 이곳까지 가속되면서 오겠지, 그치? 네. 그때 나가는 속력과 비교를 해서 또 비교해 보자. 자, 총이 길어졌어요. 소총. 저격총. 스나이퍼. 근데 스나이퍼총. 너무 저격가 스나이퍼총. 너무 천천히가 머리 좀 생각이야 뭔가 스나이퍼. 사냥꾼총 같은데. 손잡이가 너무 저거 이렇게 너무 네, 디테일을 위해서 이렇게 스쿠프를 자, 여기에 똑같은 이거 학교에 총알을 여기서 폭발시켜.
자 그러면 이 위치에서 얘가 총구를 빠져나갈 때까지 충분히 긴 시간 동안에 가속이 되겠지. 네.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되니? 더 빨라요. 빨라져요. 그럼 더 멀리 나간다는 얘기지. 진짜요? 퓨전이고 가적이. 그래서 조계총이 긴 건가? 그렇지. 자 딱 옛날 총 중에 2차 세계대전 때도 썼고 한국전쟁 때도 썼던 총이 있어. 이렇게 중총. M1 소총. M1 제식총이라고 원래 불러주는데 이 M1 소총이 선생님이 이제 인천에서 옛날에 방위를 받았거든. 방위 받는 동안에 사고가 하나 생겼어. M1 안 쓰는 것 같은데 쓰고 있거든 아직도. 총알 같은 게 남아 있기 때문에. M24 근데 요즘 거의 다 없애버렸겠다. M1 소총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여러 가지 분대 가는 방식들이 좀 달랐거든.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실미라는 게 있었어. 실용 미필. 이 사람들은 직접 분대를 갈 수가 없어. 보통은 실용 미필은 누가 되냐면 전투과자. 그 다음에 꼭 분대를 가고 싶어하는 혼혈. 그 다음에 몸에 문신이 많아도 옛날에 실미로 빠졌어. 실용 미필로. 그럼 일본 요즘은 문신 몸의 몇 %까지는 봐준다더라고. 몇 %까지는 안 돼요? 요즘 최근에 기준은 모르겠어. 한 100%면 그냥 안 되는 줄 알고 생각해보면 한때는 말이 안 돼. 80%는 야 얼굴 얼굴 칠십, 칠십. 잉크에 담갔다 뺀 거지. 70이면요? 70 정도? 70도 엄청 모르겠어. 퍼센트 나와 있어. 50이어도 많은 거예요? 이 상체 전부예요 거의. 근데 요즘 젊은 형들이 20대 형들이 쓸데없이 조폭도 아닌데 막 문신 엄청나게 하고 다니지. 세 보이는 줄 알고. 세 보여요? 병신이야. 네? 문신 새기는데 돈이 엄청 들잖아. 그래요? 그럼 안 되겠어? 엄청 아니 많이 그게 아니라 많이 들어. 이거 한 대도 들고 이거 나중에 지원해서 더 들고. 근데 나중에 문신을 뭐 전신 문신하면 요즘 한 3천만 원 할 거야. 왜 가끔가다 목욕탕 가면은 빨개 벗었는데 옷 입은 것처럼 다니는 아저씨들 있잖아. 조폭 문신. 그게 요즘 한 3천만 원 정도 할 거야. 근데 그거를 지우는데 3억도 넘게 들어. 지우는 게 그냥 안 아니라 지우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안 지지는 거예요. 근데 봐봐. 나중에 아플 것 같아. 승우가 문신을 막 짱겠다고 쳐봐. 안 근데 멋있어. 너가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았어. 근데 아빠 그거 보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워야지. 지워야지. 저는 이쁜 자식이 보기 싫다는데 근데 그 지우는데 돈이 엄청나게 든단 말이야. 저희 맨날 내 보지 집 마. 스스로를 파괴하거든. 아프기도 또 되지게 아프고. 그거 문신하는 것도 아픈데 지우는 게 훨씬 막 아프고. 지져가지고 피부를 벗기는 거예요. 그렇게 색소를 파괴하는 거야. 그니까. 선생님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 선생님 국민학교 동창 친구가 친구인데 이렇게 6학년 때 5학년 때 선생님한테 했던 친구인데 이 녀석이 중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이제 다른 중학교 다녔거든 쌤하고 고등학교 때 뭐 공부를 좀 안 해갖고 실업계 학교를 갔나 봐. 선생님이 어릴 때 자라던 동네 근처에 유명한 실업고가 하나 있었어. 그래갖고 거기 실업계 다니면서 그때 당시 애들이 한참 학교에서 노는 애들 했던 게 소위 말하는 담배빵. 담배 피우고 살에다 지지는 거야.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화상 흉터가 생긴단 말이야. 아버지씨. 그리고 문신 생길 돈이 없으니까 가장 흔하게 하는 거 여기다 칼빵을 내. 칼빵. 칼로 찢어. 그 다음에 그 모나미 잉크 있지. 그걸 불어갖고 거기에 이제 잉크를 쭉 떨어뜨린 다음에 비벼. 그럼 상처 사이에 잉크가 스며들어가지. 그럼 나중에 딱쟁이 지고 하면 이제 문신처럼 돼. 힘을 들려. 바보짓이지 그게 뭐야. 그리고 얘가 그 담배빵 해갖고 그걸 새긴 게 잔뜩 있었나 봐. 근데 결혼해갖고 이제 딸을 낳는데 이쁜 딸을 낳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해. 그래갖고 진짜 충남 갖고 갔어. 그리고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쯤에 충남 갖고 갔는데 이 딸이 그랬다는 거야. 아빠 학교 오지 마. 학부모 모임 같은 것 때문에 가야 되잖아. 재산이 있어갖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가하고 왔는데 여름에 반팔 입고 다니면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딸내미가 아빠 우리 학교 오지 마. 왜? 아빠 그거 보기 싫어. 내가 충격을 받은 거야.
나중에 과학고 가면 뭐 초대하고 뭐 하면은 나가면은 오씨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문신을 지운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봤을 때가 한 절반 정도 지웠을 때야. 담배방은 못 찍는 그치. 거예요? 담배빵 어떻게 찍어요? 이제 레이저로 계속 찢어갖고 아. 흉터 제거하는 시술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친구하고 뭐 같이 이제 친구들 만나갖고 술 먹게 됐어. 그래서 이 친구야 학교 다닐 때 좀 놀았나 봐. 아 미치겠다 이거 하면서 지금 얘기한 스토리를 얘기해 준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몇 번 받았니? 10몇 번 받았대. 전체적으로 그 레이저로 쏴갖고 하는 시술을. 값은 상상도 못해. 얼마 정도? 한 번 갈 때마다 몇십만 원씩 냈나 봐. 총 하나 빼도 5만 원이잖아. 조그만 하나 빼도 전 5만 원이야. 그걸 막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니 어마무시하지. 어느 포인트에서 그래갖고 이거 얼마나 남았어? 그거 비싸잖아. 지금까지 다녔던 거 한 2번은 더 다녔지. 1,200,000 없으려면 몇천만 원. 그래갖고 그걸 다 지우는데 그때 돈으로 꽤 오래 전인데 최소 2천만 원 이상 들 거라고 그랬대. 와. 완벽하게는 또 안 지워져. 그때도 반쯤 지웠는데 흐릿하게 다 보여. 막 그림 그렸던 거. 그러니 바보짓이잖아. 그래서 물씨는 모르겠어. 뭐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도 진짜 이따만하게. 안 하는 게 또 이 문신 사기하는 사람들이 정식 허가가 없잖아. 잉크가 잘못된 잉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잉크의 성분 중에 철이 들어가 있지. 철이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 철분 성분이 금속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진짜 큰일 나. 왜? 목에 그림 그려놨잖아. 철도? 붙어. 근데 아파갖고 걸어가다가 자살이. 아파갖고 MRI 들어가잖아. 네. 검사하려고. 필수로 뇌수술 같은 거 할 땐 MRI 필수로 찍어요 주는 거. 근데 뭐 이런 데다 무신했어. MRI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걔가 굉장히 강한 자기장이 변하는 자기장이 생겨. 찢어져요. 그 변하는 자기장은 도선이 연결돼 있으면 거기에 유도전류라는 걸 흐르게 해. 오, 감전되는. 그 전류가 뭐 흐르는 거야. 정확하게 한다고. 전류가 흐르면 열자극이 생겨. 엄청나게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갖고 문신한 사람들은 그 잉크 속에 철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래갖고 절대 MRI 기계로 안 넣어봅니다. 화상 입어갖고 죽을 수도 있대. 그래서 절대 그냥 하지 마. 그럼 들어가. 이번 적이 있어요? 사고가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여러 차례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MRI 들어온 게 크게 우려되진 않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여러 차례 있었나 봐. 그냥 하지 마. 그리고 자기 몸은 소중해. MRI 가급적하지. MRI에 무신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이런 조그맣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나이 먹고 눈썹 빠지면 눈썹 무신 정도는. 그럼 눈썹문신 하면 MRI도 안 찍혀요? 야, 선생님이 눈썹 무신 같은 경우에 철성분 같은 거 안 입었으나 그래도 그 미장원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해주거나 아니면 피부과에서도 눈썹 무신 해주거든. 진짜요? 눈썹문신을 여자라는 거지. 그럼요. 그러니까 이 경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얘가 튀어나가게 되는데 몇 배 정도예요? 그거는 비례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거리랑 시간인데 얘가 가속 운동하니까 가속 운동하니까 자 어때? 좀 다른 경우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반적으로 이 에너지 정리라는 거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길수록 속력이 더 빨라. 그래서 자, 이 길이의 제곱분에 비례하는 정도의 힘을 주게 될 것 같아. 자, 아무튼 이거 우리가 그 K9 A2라는 자주포가 지금 우리나라 현재 K9 자주포가 약 30에서 40km 정도 날아가거든. 근데 개량형이 포신이 훨씬 더 길어가지고 약 70km 정도 날아갈 계획이래. 그럼 여기서 손 두 칸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오. 휴전 선수 때리면 평양 바로 밑에 정도까지 때릴 것 같은데. 근데 북한에 들어서 장사 정도 요즘 쏜다고 하잖아. 그 150km까지 날아가. 뭐야, 왜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휴전 선수 쏘면은 1000안 정도까지 날아가. 우리 왜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도 있지 다연장이라는 것이. 진짜 왜 그런 거 안 써요? 천로. 미국이 다연장. 자. 근데 러시아, 미국과 북한국이가 러시아 거 쫀따서 쓴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봐. 조만간에 걔네들 미사일 실험하다가 김정은이 천문 갔다 김정은이 때려가고 걔네들이 죽을지도 몰라. 75km 갔다가 75km로 내려. 그렇지. 50km인데 위에 그렇게 자주 실험하다가 언젠간 실수한 거 같지. 자 75km 올라가서 지구 자전 달 맞추는 거 아니야? 언젠가 다른 지구로부터 38만 킬로미터 있단 말이야. 마침 진짜 느끼겠다. 그래갖고 언젠가는 김정은이 그 참관하다가 실수로 뒤질 수도 있다는 거야. 러시아 애들은 꼭 막 되게 웃기지 않니? 그러면 또 뭐지? 걔 이름 뭐야? 김원 김정 아들 있어? 김정 걔 아들이 있어? 있어? 자, 스포츠에서 혹시 팔로 이름 뭐야? 드로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팔로 팔로 드로우라는 말 있는데 박차 아니에요? 팔로 드로우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저기 뭐야? 어? 처음 들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아빠를 엄마랑 골프하게 되면 딱 친다 어때? 끼우고 동작을 한단 말이야. 조리 선생님 알려줘. 볼링도 마찬가지야. 장구도 들어주는 동작을 하는데 이런 특징이 있어. 저 폴링 굉장히 잘 쳐. 자, 내가 주는 힘은 똑같더라도 힘을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운동량 변화를 크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팔로스로라는 동작을 통해서 더 큰 속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속력이 급하게 붙고 골프공은 더 많이 날아가겠지. 그래서 팔로스로라는 꼭 하는. 투수들도 하지. 쭉 던진 다음에 쭉 밀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자, 속력이 더 나는 거. 그걸 잘하면 그래서 이 팔로스로라는 이 동작이 마찬가지 이런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운동량의 변화가 일정할 때 시간이 달라지면 자, 힘과 시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볼까요? 얘는 충격력을 크게 하는 방법과 충격력을 작게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자. 먼저 권투 선수가 그럼 주먹질을 할 때 권투 끊어친다. 잽. 권투 잽. 옛날에 원투인데 권투인 줄 알았어 진짜. 끊어치는 동작을 통해서 뭘 했을 때 멈출 때까지 시간을 짧게 하지. 잽. 짧게 하게 되면 어때? 같은 상태에서 더 충격을 더 많이 받습니다. 진짜요? 왜냐면 충격 받는 시간이 줄어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충격은 똑같은데 더 빨리 받으니까. 무슨 뒤에 됐어. 자, 델타 P라는 것은 F 곱하기 델타 T 하면 얘가 일정하단 말이야. 그러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F가 어때? 더 크게 나타나겠지. 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크게 해놓았어. 아시겠어요? 네. 자, 이번에는 이런 걸 살펴보자. 자,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가 자, 점프한 후에 한번 더 점프를 착지할 오 무릎을 굽힌다. 그래요. 무릎을 꿇어줘. 무릎을 피면 무릎을 근데 이거 습관적으로 되지 않나? 혹시 신경 안 써? 세게 박으면 무릎이 저절로 굽혀져. 무릎을 신경을 얘는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을 덜 받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스포츠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유도의 낙법. 유도 낙법 배우고 싶은데 낙법을 배워서 못 탔어. 자, 친구면 너 터져야지. 제 친구들 낙법 겁나 잘해요. 딱 어버치기 도 합니다. 갑자기 낙법 수 없다 자, 뛰어내리는 유도의 낙법을 어떻게 하게 되면 바닥에 몸이 떨어질 때 한순간에 동시에 딱 떨어지면 존나 아프겠지. 그래서 떨어졌을 때 어깨, 태권도도 낙법 있어요. 팔, 상박, 어깨, 등,
허리, 다리 그리고 머리는 가급적 최대한 안 이렇게. 닿게 자,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 한편 또 어떤 게 자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기다려봐요. 자, 에어백. 아 자동차. 자, 터지면서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범퍼. 아 그거 말라요. 범퍼가 없으면 충격을 크게 받겠죠. 또 있어. 자동차에서는요. 브레이크. 엄청 심하게 큰 사고가 나게 되면요. 에어 엔진룸 쪽이 있지 원래 엔진룸 쪽에 자동차 프레임이 약하게 만든 부분이 있대요. 깨져요. 그래서 깨지는 게 아니고 충격을 받으면 얘가 꺾어진대요. 오 그럼 얘가 올라가서 얘가 탈출해. 엔진룸을 위로 올려주는. 이거 충격 너무 심하면 엔진이 운전석으로 치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 치고 아, 올라오면서 그럼 죽을 수도 있는데 얘가 탈출하는 거지. 꺾어지게끔 해서 멈출 때까지 시간을 좀 더 길게 해서 죽을 것 중상으로. 아 차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주는 거. 그 정도면 중상이 있는데 최대한 덜 죽게끔 자동차를 만들어요. 아 근데 엔진이 자동으로 무슨 한편 아 뜨거워. 한편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우리 안전모. 자전거 탈 때 안전모를 안 쓰면 떨어졌을 때 머리를 심하게 다칠 수 있는데 안전모 보니까 스타이로폼 같은 것들이 들어있지. 맞아요? 이렇게 눌리로. 유리로 돼 있어. 눌리라. 눌려서 사람의 머리가 덜 충격을 받게끔 해주는 장치가 있고 그러면 뭔가 스프링 같은 자. 거랑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생각나는 것 중에 신발, 밑창, 두껍게. 에어캡이라는 거 있죠? 에어저건 아그 애기들 뛸 때 아래층 안 올리라고 따는 렌트. 뽁뽁이 아 한윤년 신발. 뽁뽁이가 에어캡이야. 포장재로 쓰잖아. 아 이거 그래서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해서 아.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호해 줍니다. 택배 던질 때 반자동적으로 애들이 때릴 때 막 떨어져 뒤로 가면서 가요. 그렇지. 학교 요즘 선생님들이 안 되니까 많이 싸우네. 모르는구나. 선생님들이 엉덩이를 때리잖아. 매를 갖고. 그때 그럼 이렇게 잡히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멈출 때까지 시간을 조금이라도 길게 해서 이게 명치 아니, 후는 대신에 선생님들도 식무기로 무장하고 있지. 끊어칩니다. 그렇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식무기들이 있지. 그러면 일단 무릎을 구부리는 거지. 학교에서 애들이 자, 여기 그다음에. 때리려다가 자, 낙하산병이 때리지 않고 낙하산병은 있거든. 마찬가지야. 군용 낙하산은요 떨어지는 속도가 무지막지하게 떨어집니다. 초당 10m/s 낙하산. 이상으로 떨어져요. 그 있잖아. 1초에 10m 떨어지는 거예요. 점프 자살. 왜냐면 늦게 떨어져 와. 뒤에 있던 놈이 뒤지는구나. 조준해가 위에서 총을 자살 쏘기가 쉽지 않아. 찍는 그래갖고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대요. 근데 떨어지는 순간이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점프는 총에 맞아 뒤지는 것보다 낫겠죠? 방송에서 쓰는 게. 낙하산 부대는 우리 땅에 떨어지지 야, 않고 심장에 구멍 뚫린 것보다 다리 부러진 게 낫잖아. 적군에 가서 떨어지는 거야. 내 심장이 못을 적군에 가서 떨어지는데 천천히 떨어지면 몰라. 그냥 똑똑똑똑똑 다 죽여버리면 낙하산 왜 떨어져?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떨어지는 충격이 그나마 덜 받으면서 그래갖고 이 군인들이 그 충격을 100m 달리기 하다 벽에 가서 부딪히는 꼴이란 말이야. 진짜 웃기다. 충격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그거 있었는데 옛날에 달리기 선생님 하다가 때는 받았어요. 뭐 방공교육 이런 걸 많이 받았잖아. 뭐요? 민방위 훈련, 방공교육 이런 아. 걸 받았단 말이야. 뭐 민방. 핵전쟁을 대비해갖고 아, 그거 방공포 피하고 같은 이런 것도 다 배웠단 말이야. 그런데 진짜 웃기다. 근데 낙하산병이 후방에 침투해 오면은 주민들 대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줘. 이게 100m 달리기 하다 벽에 부딪힌 꼴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래갖고 낙하산병이 떨어지면 상당 시간 동안 수분 동안 정신을 못 차리는데 옛날에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알려준 게 그거야. 북한의 낙하산병이 오면 즉시 낙하 예상 지점으로 가서 대기하다가 떨어지면 가서 삽자루로 때려잡아. 야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가능성 있는 거야. 착륙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늦게 착륙하려고. 근데 죽여도 돼요. 그럼요.
그럼 이렇게 죽이면 상관아.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죽이면 사 상관없지. 뾰족하니 그냥. 아 그냥 해. 야 그거 너무 잔인하잖아. 그래서 기절시키는 거. 그래서 무게에다가 낙하산병이 이 충격을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어때? 다리를 착지하는 순간에 무릎을 무릎을 굽혀야지. 구부리고 몸을 구부리고 등을 뒤로 굴러요. 엉덩이를 이거를 낙하산병들은 공수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훈련을 어마무시하게 몸에 배일 정도로 안 그러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낙하도 써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써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게 나. 자 요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을 한 다음에 실제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근데 낙하선이요 이렇게 그냥 자, 천으로 한편, 돼 있어요. 한편. 아니면 두껍게. 자 한편 나도 낙하산 안 다니고 있었구나. 자 한편 어떤 경우가 또 이런 예가 있을까? 야구 선수가 몰라. 잡을 때 받는 빼잖아. 네? 솔직히 공 잡으면서 이렇게 나가. 공이 빨아서 어쩌지? 자, 공을 받을 때 그래 축구도 글러브를 뒤로 뺀다. 맞잖아. 맞네. 세게 귀여워. 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튀어. 그냥 맞지. 그럼 잡으면서 빼는 거지. 특히 포수가 이걸 잘하지. 아, 포수를 포수는 잘해야 돼. 네. 안 이렇게 그러면 뻗고 있다가 크게 다칠 수가 있겠지. 케이지 야구는 뒤로 당기는 거. 여기 되는 목표를 여기 다 있는 게 이렇게 저는 저는 이게요. 그 뭐지? 아파가 이렇게 안 하고 손볼을 받을 수도 있어. 아 그건 맞겠네. 자, 그 밖에 어떤 예들이 또 있을까? 우리 생활에서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예? 아까 누가 얘기했지? 제가 에어조다. 얘기했어요. 공기 탱크 있지 않게. 내가 신발에 달려있는 거를 해서 얘가 에어를 그게 심하게는 변형돼가고 나중에 신발 뒷굽에 보니까 용수철 달렸더라. 에?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용수철 달렸던 있어요. 신발이 봤어요. 있었어. 한때 나왔었어.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안 생활에서. 점프하면서. 우리 생활에서 뭐가 있을까요? 그 그거 있다. 에어매트. 내가 뭐 말했잖아. 맞아. 그거. 소방서에 있는 거. 맞아요. 소방서에서 화재 사고 자살할 났을 때 때 쓰는 고층에서 사람이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자살 에어매트를 방지. 깔아놓습니다. 참. 에어매트 깔아놓고요. 자,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또 뭐? 바다에 뛸 때요. 어? 바다에 뛸 때 바다에서 뛰어? 바다에 그거 이렇게 할 때. 점프할 때 일자로. 이렇게 다리 피고 들어가. 그래, 잘 이렇게 말고 뜯어요. 일자로 이렇게 딱 떨어져가지고 계속 들어가는 거. 면적 줄여. 그거는 충격 면적은 지는 거. 비슷한 얘기잖아. 뭔가 비슷하지 않은 것 같아. 점프해서 뛰는 얘기. 아닌 것 같아. 자, 아니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 선생님이 가르치던 형인데 이 형은 1학년 때까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다른 학원 다니다가 영재고를 2학년 때 들어갔거든. 합격하자마자 이제 물리를 배운다고 선생님한테 와서 수업했던 친구가 있어. 이 아이가 1학년 때 했던 얘기 막 하다가 운영할 때 이 얘기를 해줬어. 그랬더니 자기가 전에 다니던 과학학원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대. 뭐? 이거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착지하면요 충격을 엄청나게 크게 받아요. 다리 부러질 수도 있어. 실제로 별로 높지도 않은 데서 떨어져도 다리 부러질 수 있는데 자, 좀 이 정도는 앞으로 이 정도. 요것도 하지 마. 실제로 이것도 하지 마. 당연히. 자, 뭘 하지 마냐면 여러분들 그 인도하고 경계석이 있지. 네. 차 네. 사이에 거기에서 탁 하고 무릎 구부리지 않고 뛰어도 잘못하면 부러질 수 있어. 네? 이 정도예요? 그게 한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 충격을 엄청나게 크게 받아. 이 정도밖에 안 써. 진짜요? 그럼 재혁이가 한번 제자리에서 살짝 뗐다 탁 서봐봐. 재는 거야? 저도 한번 해봐도 돼요? 근데요 계단 올라갈 때 퐁퐁으로 올라가잖아요. 빨리. 그건 뭐예요? 빨리. 내려갈 때 아니 내려가. 올라가는 거는 여기서 내려가. 이거는 위험한데 그 자리에 내려가. 무릎 내려갈 때도 하잖아. 어때? 아무렇지도 않아. 살짝 구부렸어. 생고 그랬어요? 무릎을 풀었다. 고정시켜. 그래서 하고. 무릎을 아팠지? 네? 충격이 있지? 네. 진짜? 충격이 있어. 약간 점프가 안 돼. 그쵸. 오늘 누구 아니. 떨어지겠구나. 굽힌 상태에서 앉아서. 약간 충격이 와. 근데 뭔 친구가 소리인지 알겠다. 약간 부들부들거려. 무서워져. 이 친구가 어느 정도였냐면 학교에서 걸상에서 의자에서 무릎을 앞으로 뛴 거야.
소리와 함께 병원에 실려갔지. 사람 뼈 중에 가장 단단한 뼈가 넓적다리뼈야. 부러졌어요. 넓적다리뼈 2개가 동시에 부러졌어. 그 정도예요? 충격돼. 수술까지. 야 집에 야 주태호식 때 그렇게 하면 되겠네. 주태호식 때. 굉장히 위험해. 굉장히 위험하다. 주태하고 싶을 2달 동안 휠체어타고 공부도 못하고 아프기도 하고. 왜? 2달 동안 휠체어 타다녔는데 여기 어려운 애들 다 놀리고 자기입니다. 되게 위험해. 제 여기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요. 자, 여기에서 요거를 관계하는 그래프 관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걸 한번 심각하도록 하자. FT 그래프를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FT 그래프. 자, 2개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해요. 하나는 표도 그려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 이때 노란 아이 곡선의 아래 넓이와 빨간 아이 곡선의 아래 넓이를 같다. S2라고 할 때 S1과 S2가 같대요. 자, 그럼 한번 그림을 볼게요. 충격량이 얘는 똑같죠? 힘을 받는 시간이 짧고, 자, S2는 힘을 받는 시간이 길지. 그러면 근데 면적이 같다 보니까 얘들의 평균 힘의 크기가 다르죠. 평균 힘의 크기가 S1이 더 작겠지.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래서 충격력이 더 작다라고. 운동량의 변화는 같을지라도 작용하는 작을 때 어쩌 비율이랑 똑같아요. 충격력이 작다. 저는 S2로 야. 가겠습니다. 근데 작을 때 자. 충격량이 똑같아요. 충격량의 비율이 자, 똑같아요. 그래서 자, 운동량의 적용이라는 부분을 책으로 한번 볼게. 자, 물체가 정지했을 때 속도 V가 정지의 상태에서 속도 V가 증가할 때 얘는 자, 운동량이 운동량이 증가로 나타나는데 이때 힘 곱하기 시간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사실을 좀 전에 식으로 얘기했었지. 자, 그 다음에 충격량의 적용에 대해서 충격량의 크기가 같을 때 충돌 시간 델타 T가 길어지면 충격력이 작아진다. 자, 질량이 M인 운전자가 속도 V로 운동하다가 정지할 때 자, 에어백에 의해서 자동차가 충돌하는 시간 델타 T를 증가하면 충격력이 작아지므로 피해가 줄어들게 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충격력 일정할 때 F가 일정할 때 충돌 시간 델타 T가 길어지면 충격량 I가 커지게 된다. 총알을 발사할 때 권총보다 소총의 경우 총알이 더 멀리 나간다. 총열이라는 건 총의 길이야. 총열의 길이가 길수록 총알이 떠날 때까지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량이 커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옆쪽에 얘들을 살펴보자. 자, 유리잔이 콘크리트 위에 떨어지면 깨지지만 쿠션 위에 떨어지면 안 깨지지. 멈출 때까지 시간이 길게 해준다. 자, 이 잔보다는 계란 갖고 얘기를 많이 해. 달걀을 쿠션에 떨어뜨릴 때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릴 때 어떤 경우가 잘 깨질까 이런 걸 둘다 얘기해. 깨지지 않아요. 충격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 쿠션은 안 깨져. 자, 또 충격량을 이용한 예에서 자, 운동 시간을 증가시켜서 충격력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예로 공을 잡을 때 손을 뒤로 당기지. 자, 반면에 충격력을 일정하게 할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운동량 변화를 커지게 하는 골프에서의 팔로스로 얘기가 나와 있다고 골프 합니다. 있잖아요. 네. 이거 아디다스 비싼 거 아니야? 자, 다음 시간에는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칠게요. 사람들이 너무 가고 싶었어요. 나도